자,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39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무역 상사에 대해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 세액공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두산에 대해서 한라산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 있고요. 기부금 지출 내역 있고 소득공제 관련되는 정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우리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에 정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394페이지의 자료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려면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되려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 먼저 미리 소득을 좀 등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등록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1번 근로소득 종류, 소득 구분 종류 51번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에 상호, 법인명은 원천징수 의무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 정보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총 수익금액, 총 급여가 되겠죠. 5,500만 원. 계산하게 되면 필요경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1,25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세액 98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들어가게 되면 인적 소득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금저축, 특별공제, 그 밖의 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월세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불러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하나하나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년도부터 우리가 세무조정을 했었다라고 하면 CF4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 갖고 전년도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적공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불러와서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 쪽에 인적공제 부분이 내용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어떤 회사 코드에서 할 거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가능하면 전년도에 세무조정한 곳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반영을 하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 관련되는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에서 추가공제 적용 여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나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 이름별로 우리 지출 명세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그 다음에 일반 보험료인지 아니면 뭐 의료비는 본인인지 실손보험료인지 관련되는 부분 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때 등록하는 내용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우리가 PDF로 받아갖고 바로 업로드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면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PDF로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입력은 우리 두 번째 탭에 있는 신용카드 탭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관련되는 화면이 그러니까 2020년도 화면입니다. 21년도 변경된 내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별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요. 지출액 반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인별로 접니까 그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항목별로 금액이 집계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의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탭인 연금저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 자료가 있죠. 395페이지에 4번 자료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고요. 연금저축은 500만 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납입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연금저축 금융회사 코드번호, 계좌번호 있으면 등록합니다. 만약에 계좌번호 없으면 인위의 숫자를 그냥 등록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액 5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율이 계산이 됩니다. 소득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두 번째 특별공제 쪽으로 갑니다. 특별공제 쪽에 가서 연금저축,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이죠. 300만 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반영하시고요.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394페이지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고용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시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밖에 공제로 갑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네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95페이지에 노란우산 공제 관련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300만 원 입력하면 전체 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200만 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가 있는 경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 공제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탭에 있는 그 총수익 금액과 소득금액 신고서에 입력되어 있는 신용카드 금액을 가져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근로소득 5,500만 원에 신용카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금액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미비한 관계로 제대로 신용카드 총액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300만 원을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하게 되면 138만 7,500원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반영하기를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미리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금액 관련되는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감면 쪽으로 갑니다. 세액감면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적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소득이 발생된 곳에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신고할 때 필수사항이긴 합니다.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0%, 80%, 120%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10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로 갑니다. 세액공제로 갈 때 F7번에 있는 연금저축 월세액에 대해서 반영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입력했던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세액공제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도 공제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영 버튼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탭에 있는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관련되는 세액공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반영되어 있는 거 있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단 부분에 F8번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계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월세액 등 소득공제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있었죠. 거기에서 작성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되고 나면 저장하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우리 첫 번째 있는 소득금액 명세에 소득금액을 등록하신 다음에 네 번째 소득공제 명세로 갑니다. 탭에서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상의 소득공제 내용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게 되면 인적사항과 그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탭에 있는 종합소득 계산 쪽에 가셔갖고 세액공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명세서에 커서를 이동을 시키고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명세에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F7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불러오겠다라고 해서 멘트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세액공제 등록을 했었죠. 등록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제가 데이터 만들어 놓은 부분이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쪽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실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소득자였다면 특별세액공제 쪽에 의료비, 교육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이 세액이 그러니까 특별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세액공제 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성실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부분은 농특세가 적용 안 되지만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13만 원이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오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세액공제 명세서에서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13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다른 세액공제하고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연말정산 때 공부했던 세액공제 관련 부분들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득세액공제 실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